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사이버네틱스. 네, 우연히 서점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찾게 된 책인데 엄청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위너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1947년. 이 과거에 이 정도의 지식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웠습니다. 네. 예, 제가 어떤 분야를 뭐 파고들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진 건 아닌데, 현재는 더 어마어마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겠구나. 사람들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최고라면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많이 놀랍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노도 있고, 억울하고 막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게 한 책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책은 위너라는 거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보라는 어떤 거를 보면, 다양한 매체를 보면은 셰넌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셰넌 정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위너라는 거는 누구인가? 저도 좀 처음 들어봤고, 전공자가 아니라면. 근데 위너라는 사람도 셰넌하고 동급이더라고요. 근데 셰넌은 정보에 대해서 물질성을 띠지 않고 차원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세계, 디지털에 맞는 어떤 그런 내용을 연구하던 사람이고, 위너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체화시켰다.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 AI죠. AI 시대에 맞는 어떤 내용을 연구했던 사람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친절하게 쓴 책은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쉽게 설명을 했다고 치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책을 보고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일반인도 물론 일반인이지만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이라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일단 너무 요약이 많고, 일단 그 어떤 다양한 결론을 일단 말해놔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찾아야 되는데, 누가 그걸 알아서 찾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 책이었다. 사이버네틱스. 요약을 제가 많이 해놨는데 사실 생각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비선형이라는 내용이에요. 비선형. 또 정보를 봤을 때 비선형이 있고 선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선 비선형이다. 비선형이라는 거는 불규칙하다 이거야. 그렇죠? 그 정보가 이어져 있지 않고 띄엄띄엄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나오고, 무작위죠. 무작위에서 규칙을 찾는다. 이게 현대 슈퍼컴퓨터나 우리 이제 양자 컴퓨터, 그래서 날씨나 뭐 그런 거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무작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규칙을 발견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건 아직까지도 화두가 되는 거고, 예측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어렵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 1947년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이 사람이 연구를 했을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는 이 사람과 관련된 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파들의 연구 내용을 보면은 알려고 하는 미지죠. 미지의 정보.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비선형인데. 그래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회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의 신호를 보내면 알고 있는 구조를 알고 있는 어떤 거에 무작위 신호를 보내면 여기에 접촉이 되어 있는 어떤 미지의 구조 있죠? 미지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평균화로. 이거에 대한 수학적 해석입니다. 수학적 해석이에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이거는 정보이론 교수님이 나와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DNA가 있잖아요. 진화론으로 한번 바로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의 정보라는 게 어떤 DNA라 구조라고 하면은, 그죠? 이게 주형이다. 주형이면 이게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의 어떤 형태에서 복제가 된다. 자기 복제가 일어나는 건데,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DNA나 아미노산 구조를 알아내려고 할 때, 또는 복제가 될 때 이런 어떤 수학적 평균화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거야.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단하죠. 네. 일단 뭐 이때는 아직 DNA 구조나 여러가지 기작에 대해서 밝혀진 건 많이 없으니까, 일단 이 사람 수학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다 이겁니다. 네. 상상이라기보다 이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거니까, 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 좋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진짜 진화라는 게 사실일까?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 이 책은 진화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두 개의 확률 밀도, 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다른 두 개의 사건이 있다. 그러면 겹친 부분은 최대 정보량 감소시킨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한 번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되면은 정보가 감소한다는 거야. 정보가 감소한다. 그러면 진화라는 건 뭐죠? 진화라는 거는 정보가 누적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한 번에
전달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화라는 거는 정보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면 정보가 감소가 된다는 거야. 이런 형태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진화라는 게 과연 타당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참 내용이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짚어볼 내용도 좀 많습니다. 네.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네, 이제 되먹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먹임.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아까 내용과 정보의 누적.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한 방에 쫙 안 되면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되먹임과 똑같은 내용, 어떤 내용인데, 되먹임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0에서 D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뜬금없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자, 해석을 하자면 어떤 특정한 함수를 진동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진동수로 표현을 하고 싶대, 이 사람이.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라는 건 어마어마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부록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찾기는 저도 애매하니까 그냥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거로 놔두고 해석적이에요. 해석적. 이걸 하다 보면 x는 0에서 경계가 생기고 이 빗금이라는 게 있고 이 내부 영역이 있습니다. 네, 유효 경계고요. 이 유효 경계고, 이 유효 경계를 설정하는 거는 인위적이에요. 주관이 들어갔다 이거야.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좋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산자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되먹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산자가 등장하고요. 미분 연산자를 이것을 AZ라고 하고 이것을 이거라고 합니다. 를 취하면 어떤 요런 원이 되고요. 1.2분의 1인 원이 되고 이것을 제곱을 취하면 이제 또 다른 원이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사인 결과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코사인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세제곱을 하면 하트 모양이 된다. 심장 모양이 된다. 그래서 조건은, 제한 조건은 8분의 1. 뭐 이런 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되먹임을 한 거잖아. 되먹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곱했다가 세제곱했다, 그죠? 점점점 뭐가 변하죠. 그러니까 되먹임만으로는 안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안정된 개를 얻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진화에서 만약에 어떤 뭔가 변신을 했어. 뭔가 변화를 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서 다음 과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물은 여기에서 끝났고 어떤 생물은 여기에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보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정된 궤를 얻을 수가 없다고 수학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생물이라는 게 안정적일 수 있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한 방에 가면 안정적일 수 있는데, 그죠? 이거는 한 방이라는 거는 정보가 만든다는 거잖아요. 만든다. 정보를 가지고 한 방에, 그죠? 한 번에. 그러니까 설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설계라는 거는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분자든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한 방이 아니면 불안정하다는 거야. 우리는 불안정한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도한 게 아닌데 저는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는 비선형이라는 어떤 현상을 이용해서 그냥 그 자세한 설계가 필요 없고 그대로 복제가 가능하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평균의 어떤 정리를 이용해서 복제를 할 수 있다 라고 치면 어떤 설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떤 정보의 설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선형의 어떤 정보가 우연인가 설계인가 알 수가 없죠.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는 진동수 끌어당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동수 끌어당김. 그래서 진동수 끌어당김이라는 거는 아미노산이나 핵산, 이것이 자체 조직을 형성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우리 초기 조건을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는 주형이 있으면 이 진동수에 의해서 뭐가 복제가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이 초기 조건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으로도 모든 초기 조건, 우주 초기 조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책이었어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인데, 이거를 과연 해석을 잘 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그냥 예상해보건데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네. 도전을 해봤고 참고할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위너라는 사람의 사이버네틱스를 통해서 진화론과 어떤 상반된 관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